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4월 10일 금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최근 항공료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반영해 위탁 수화물 요금을 잇따라 인상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연료비는 인건비 다음으로 큰 비용 항목으로 최근 국제 정세 여파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10일 이후 예약부터 적용되는 수화물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첫 번째 수화물은 $5, 두 번째 수화물은 $10 각각 오릅니다. 다만 일부 멤버십 고객과 제휴카드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혜택을 유지합니다. 또 아메리칸 항공은 9일부터 수화물 요금을 $10 인상했습니다. 사전 결제 시 첫 번째 수화물은 $45, 두 번째는 $55이며 공항에서 결제할 경우 각각 $50와 $60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 수화물은 $200로 $50 인상됐습니다. 제트블루 항공은 일반석 기준 수화물 요금을 4에서 $9 인상했습니다. 비수기에는 $39, 성수기에는 $49로 조정됐으며 비수기에는 $39, 성수기에는 $49로 조정됐으며 출발 24시간 이내 결제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3일부터 요금을 인상해 사전 결제 기준 첫 번째 수화물 $45, 두 번째 $55, 세 번째 $200로 조정했습니다. 출발 직전 결제 시에는 각각 $50와 $60가 적용됩니다. 또 델타항공 역시 8일 이후 발권부터 수화물 요금을 $10 인상해 첫 번째 $45, 두 번째 $55, 세 번째 수화물은 $200로 올렸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첫 번째 수화물이 $45, 두 번째는 $55로 각각 $10 인상했습니다. 다만 일부 회원과 특정 요금제 이용자는 무료 수화물 혜택을 유지합니다. 스코커비 최고 경영자는 항공유 가격이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해 연간 $110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며 비용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현재와 같은 연료비 수준이 지속될 경우 추가 요금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수화물 요금 인상으로 항공권 가격 상승에 더해 여행객들의 체감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전체 여행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항공사들은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당분간 요금 인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네 카운티 놀크로스에서 대규모 메스암페타민 밀매 조직이 적발돼 약 187파운드에 달하는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연방 마약단속국은 지난 4월 3일 진행된 공조 수사를 통해 멕시코 국적의 알베르토 오르티스 오소르니오와 공범 마르코 안토니오 솔라노 포사다스를 체포하고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연방 마약단속국 요원들은 오르티스 오소르니오가 놀크로스 자택 앞에서 12갤런 크기의 대형통 2개를 차량에 싣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그는 인근에서 솔라노 포사다스를 만나 해당 통을 다른 차량으로 옮겼으며 곧바로 귀네 카운티 셰리프국이 차량을 정차시켜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서 약 30kg의 메스암페타민이 발견됐으며 이어진 자택 수색에서는 추가로 55kg이 더 발견됐습니다. 총 압수량은 약 85kg에 달합니다. 당국은 이번 압수된 마약의 정확한 시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판사는 오르티스 오소르니오에 대해 보석 없이 구금을 명령했으며 솔라노 포사다스는 현재 퀴넷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만간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유입되던 대량의 메스암페타민 유통을 차단한 중요한 성과라며 조직적인 마약 밀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9일 일간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는 지난해 출산율이 5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53.8명에서 0.7명 줄어든 수치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 줄어든 360만 6,400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출산율은 2007년 이래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는 인구학적 미스터리라며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봤지만 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원인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출산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으며 20대 출산율도 하락했고 30대와 40대 여성의 출산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30에서 34세 여성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3%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별도 기사에 따르면 2007년도에서 2019년 미국 출산율 하락의 37%는 흑인과 히스패닉, 백인 청소년들의 출산율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사 학위가 없는 20세에서 24세의 백인 여성이 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사 베일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이코노미스트는 여성들이 어머니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출산 지연이 오래 이어지면서 인구 구조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이민자 감소와 낮은 출산율로 그 속도가 둔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영어 때문에 답답하셨나요? 단 90일, 기적이 시작됩니다. 경이로운 영어 공부법, 윤 아카데미.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404-453-9898. 마르타가 도심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버스 급행 체계 노선을 본격 도입합니다. 라피드 A 라인으로 명명된 이 노선은 오는 18일 공식 운행을 시작하며 다운타운과 애틀란타 벨트 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노선은 애틀란타 최초의 BRT 시스템으로 다운타운과 애틀란타 벨트 라인 사우스 사이드 트레일을 연결하는 약 5마일 구간에 총 14개 정류장을 운영합니다. 캐피톨 게이트웨이, 서머힐, 피플스타운 등을 경유해 주요 생활권을 잇습니다. 이 노선은 전용 차로와 교통신호 우선 시스템을 적용해 일반 차량 흐름과 분리된 운행이 가능하며 10에서 15분 간격으로 일정하게 운행됩니다. 말타는 이를 바퀴 달린 철도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승차 방식과 사전 요금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승하차 시간을 줄이고 운행 효율을 높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사 지연과 전기버스 배터리 리콜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늦어졌으며 총 사업비는 약 1억 2,300만 달러로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부 정류장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초기에는 임시 정류장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라피드 A 라인은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행되며 말타는 올해 안에 모든 정류장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BRT 도입은 차량 중심 도시인 애틀란타에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 시도로 향후 추가 노선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10월 5일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 및 국민을 대상으로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접수는 28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포상은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재외동포청장 표창 등으로 구분되며 훈격별 최소 공적 기간은 국민훈장 15년 이상, 국민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입니다. 추천 대상은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정착 및 지위 향상, 한인 정체성 함양, 모국과의 유대 강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간 교류 증진 등에 공헌한 재외동포 및 국내 유공자입니다. 신청은 공적 조서와 정부 포상 동의서, 공적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 워드 파일과 PDF 스캔본 형태로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김현지 실무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동포상 금지 기간은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이며 단체 표창은 2년 이내 동일 분야 재수상이 제한됩니다. 또한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자, 정부 포상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경엽 청장은 세계 각지에서 한민족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숨은 유공자들을 적극 발굴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포상을 통해 그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고 격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수상자는 오는 10월 재외동포청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둘루스에 위치한 그레이스 홀이 오는 19일 오후 5시 개관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문화 선교 공간으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번 개관식은 G 미션이 주관하며 예배와 기념식, 축하 공연이 어우러진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G 미션 설립자 조수송 장로의 기도와 헌신으로 마련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합니다. 그레이스 홀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애틀란타 지역사회의 문화와 예술을 통해 위로와 영감을 전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관 감사 예배와 함께 다양한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축하 공연도 펼쳐집니다. 소프라노 홍승희, 장영선, 테너 박근원, 바이올린 이지행, 플룻 박한별, 첼로 김미리, 피아노 이인미 최지선 등이 출연해 클래식과 성악, 앙상블 무대를 선보입니다. 공연은 오페라 축배의 노래를 시작으로 플룻, 바이올린, 피아노 트리오, 문라이트 인 맨하탄, 소프라노 독창 첫사랑, 듀엣, 영원히 사랑해 등 다양한 곡들로 구성됩니다. 이어 플룻 솔로, 소프라노 독창, 플룻 바이올린 듀오, 테너 독창 무대가 이어집니다. 또한 첼로 연주 시편 24편과 함께 마지막 순서로 전 출연진이 참여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합창이 무대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그레이스 홀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위로와 영감을 전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월 10일 금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